4월 총선과 함께 경남에서는 단체장과 광역 기초의원 재보궐선거도 치러집니다. 하지만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어 후보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지역의 광역 기초의원 후보를 살펴봅니다. 경남 곳곳의 농가가 일조량 부족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의 피해 규모는 1,270헥타르이며 경남도는 40억 원의 재난지원금이 농가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해 한 중견기업이 장학금으로 지역 인재를 키우고 채용에 우선하는 새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지역 청년 인구 유출을 늦추는 해법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4월 총선과 함께 경남에서는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하지만 재보궐선거라도 관심도가 높은 단체장과 달리 지방의원 선거는 후보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지역 광역 기초의원에 도전하는 후보들을 표영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남 도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창원시 진해구. 주민들은 보궐선거가 열린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거 관심이 총선에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보궐선거로 도의원 선거가 있다는 건 아는데 누가 어느 당에서 누가 나오고 어떤 공약을 제시를 하고 있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어요. 진해구가 속한 창원 제15선거구는 여야 맞대결이 성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남도의원을 지낸 김진옥 후보가, 국민의힘은 김순택 전 바르게 살기 운동 중앙협의회 사무총장이 후보로 나섰습니다. 예상원 전 도의원의 사태로 공석이 된 밀양 제2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인 하원호 후보와 국민의힘 기후대응 경남위원장인 조인종 후보, 밀양시 새마을 회장을 지낸 무소속 민경호 후보의 3파전으로 진행됩니다. 기초의원도 도내 3곳에서 선거가 치러집니다. 김해시의원 아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인 이혜영 후보와 국민의힘 경남도당 부위원장인 이정아 후보가 맞대결을 펼칩니다. 밀양시의원 마선거구는 국민의힘 밀양시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을 지낸 김종화 후보와 현재 밀양 자율방재단장인 김태석 무소속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함안군의원 다선거구는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들 간 경쟁이 치열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함안군의원을 역임한 배재성 후보가 나섰고 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중앙위원인 김정훈 후보와 함안군의원을 지낸 권병철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한 상황입니다. 총선에 비해 관심도가 낮은 재보궐선거. 하지만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인 만큼 유권자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최근 경남에 비가 자주 내리면서 일조량이 부족해 농산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6일 함안군 대산면과 밀양시 상동면의 깻잎 원예 영농조합법인을 찾아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농가를 격려했습니다. 경남도는 현재 피해가 심한 수박과 멜론 농가에 작물 생육을 위한 영양제 구입비 16억 원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경남도는 일조량 부족 피해가 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 지난 15일 농가에서는 재난지원금인 농약대와 대파대, 생계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남에는 평년보다 90mm 이상의 비가 더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일조량이 부족해 시설 원예 농가가 수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의 일조량 부족 피해 면적은 1,270헥타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청년들이 자꾸 지역을 떠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일자리 부족 문제가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역 기업들은 인재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는데요.
특히 타 지역 인력을 채용해도 중도 퇴사하는 경우가 많아 고심하는 기업이 적지 않습니다. 김해의 한 중견기업이 사기업이지만 인재 유출은 막고 또 채용에도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해 성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의경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겠다는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하지만 지역 취업의 기회는 적었습니다. 지역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수도권 쪽으로 더 좋은 근무 환경을 찾아서 수도권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청년 인구 유출로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경남을 떠난 20대는 13,200여 명, 경남 전체 유출 인구의 89%를 차지했습니다. 동남권을 떠나는 이유 절반에 가까운 47.6%가 직업 때문이었습니다. 일자리가 많은 수도권으로의 청년 쏠림이 심각해지면서 지역 기업들은 인재 채용의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기껏 뽑은 수도권 출신 인력은 줄줄이 중도 퇴사합니다. 탄탄한 지역 중견그룹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런 악순환에 빠진 한 기업이 지역 인재 육성과 채용을 위한 새로운 실험에 나섰습니다. 김해에 본사를 둔 이 신발 제조 개발 그룹은 지난 25년간 전국의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며 이공계 인재를 키워왔습니다. 그간 지급한 장학금은 모두 51억여 원, 배출한 인재만 1,900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장학금 지급 대상을 부산 경남 인재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채용에 지원하면 가산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지역의 인재를 키워 머물게 하고 우수 인재를 얻겠다는 목표입니다. 인재라는 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관리하고 키워나가고 하는 것들이 중요해요. 장학금을 준 학생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면 또 그 사람들이 만약에 태광에 들어온다 하면 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어서 이런 시도는 지역 학생들에게 기회로 다가갔습니다. 기업 소개도 받고 기업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가산점도 받으면 더 기업에 지원하는 일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워낙 지금 취직 현황이 힘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산점을 주시는 부분은 지역 인재로 남는 것에 있어서 좀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한 기업의 새로운 시도가 지역 소멸의 시계를 늦추는 촉매제로 작용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2024 총선 경남 장애인연대가 각 정당의 공약을 제안한 결과를 26일 발표했습니다.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경남 장애인연대는 지난 12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경남도당에 공약을 직접 전달했으며 국민의힘 경남도당을 제외하고 모두 수용하겠다는 회신이 왔다고 답했습니다. 도내 23개 단체가 참여하는 경남 장애인연대는 각 정당의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이동권 확대 등 5대 영역을 중심으로 모두 14개의 공약을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도내 선거구의 단일 후보를 모두 확정했습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26일 경남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 16개 선거구 가운데 창원시 성산구를 제외한 모든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창원시 성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민의힘 강기윤, 녹색정의당 여영국 후보의 3자 대결이 펼쳐집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22대 총선 선거대책위원회도 공식 발표했습니다. 상임선대위원장은 양산시일 김두관 후보가, 공동선대위원장은 장영달 전 국회의원과 공민배 전 창원시장, 박병희 더불어민주당 고문이 맡습니다. 남해 곳곳의 풍경이 담긴 사진을 모은 특별한 전시가 열렸습니다. 남해군이 관광달력 발간 10주년을 맞아 개최한 전시회인데요. 10여 년의 흔적이 담은 남해의 모습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허준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마치 타오르듯 붉게물 든 하늘 아래로 배와 사람의 그늘진 실루엣이 보입니다. 독일풍 옷을 입고 행진하는 맥주 축제 풍경과 노량해전을 재현한 긴박한 순간도 눈에 띕니다. 남해 지역의 다양한 풍경을 담은 사진입니다. 이곳에 전시된 사진들은 모두 남해군 관광달력을 만드는 데 사용된 사진들입니다. 남해군이 관광달력을 만든 지는 10년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사용된 사진들을 모은 특별 전시가 이곳 남해각에 마련됐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만날 수 있는 사진은 140여 점. 남해군 관광달력이 처음 만들어진 2011년부터 사용된 사진입니다. 대형 관광달력은 발간 첫 해 남해 지역 관공서와 휴게소 등에 걸렸는데 이후 입소문을 타면서 다중이용시설에도 배포됐고 지금은 남해군의 트레이드마크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남해군은 이번 전시가 관광객에게는 새로운 남해의 모습을 접하는, 주민에게는 추억을 되새기는 기회가 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남해가 품고 있는 다양한 모습을 포착한 10년간의 140점의 사진들을 전시하여 봄철 관광객들에게 남해군의 절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군민들과 향후들은 전시회를 보면서 고향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추억에 잠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남해군은 민간 사진단을 꾸리고 매년마다 이색 주제를 선정해 풍성한 사진 자료를 확보하겠다는 계획. 앞으로 달력 크기를 다양화해 활용도를 높이고 달력에 들어가지 못한 사진은 따로 사진전을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26일) 오전 8시 20분쯤 국도 14호선 진영 방향 김해 2터널 앞에서 SUV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던 중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했습니다. 이어 승용차가 1톤 트럭을 들이받았고 이 트럭이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 달리던 승용차 2대와 부딪혀 양방향 오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A씨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 GM 창원 공장에서 내부 전기 설비 고장으로 전체 정전이 발생해 이틀째 자동차 생산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한국 GM 창원 공장은 지난 24일 오전 6시 40분쯤부터 공장 내부에 있는 전기 공급 설비 고장으로 공장 전체의 전기 공급이 끊겼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창원 공장은 25일부터 공장 가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한국 GM 창원 공장은 한전과 협의해 복구 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언제 공장이 재가동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창원시회가 26일 사화 대상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허성무 전 창원시장 등 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시의회는 관련자들이 공원 녹지법의 자의적 법률 해석 등 위법 행위로 공유지를 매입하지 않아 최대 1,050억 원의 시 재정에 손해를 끼쳐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사화도시개발 대표이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창원시가 진해 군항제 행사장에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음식을 조리해 판매한 14곳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시는 여자촌 주변에서 영업을 하던 무신고 음식점들을 확인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자진 철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은 축제 기간 진해구청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해 불법 행위 근절에 나설 계획입니다. 의창구 주민을 직접 만나 뵙기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고 있습니다. 저는 경남도의회 의장으로 의창구 전역을 누볐습니다. 의창구의 현안과 민원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당선과 동시에 가장 정확하고 가장 신속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길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께서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창원 제도약이 필요합니다. 창원 의창을 중심으로 방산 원전 특구를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의창에 많으신 자영업자를 위해서 플랫폼도 개설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을 치유하고 지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는 것이 정치의 근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사 정치인입니다. 의창 주민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따뜻하게 보듬는 따뜻한 약사 정치를 해보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간 우리 창원 경기가 다소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지금 재도약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출 주력 상품의 원산지가 바로 창원이지 않습니까? K방산이 그렇고 K원전이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의창구에는 제2 원전 방산 특화 3단 후보지로 지정되어서 곧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R&D라든지 원전 방산 관련 R&D 연구소라든지 아니면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고 거기에다가 각종 방산연구원이라든지 원전 연구소를 갖다가 유치하면 바로 우리 의창구가 대한민국 50년 미래의 먹거리를 마련하는 그런 지역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 그런 준비를 제가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선거운동을 하면서 지역을 다녀보면 많은 분들이 마산이 어쩌다 이리 됐노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마산이 이제는 정말 확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저 이옥선이 정말로 이번 출마를 통해서 새로운 마산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 재정을 살리겠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지방비 5대5로 만들어서 7대3으로 기울어져 있는 국비를 지방비로 돌리고 지방 재정을 확충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비를 공공은행 제도로 돌려서 그 공공은행이 우리 서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지역 현안 문제들이 있습니다. 로블랜드, 해양신도시, 그리고 마창대교 바로 이 문제들을 반드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대도시 마산의 영광을 되찾겠습니다. 2개의 자유무역지역으로 2배 이상의 일자리, 2배 이상의 국내외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 함께 이루겠습니다. 마산 자유무역지역 국가산단 성격, 대한민국 최초 디지털 자유무역지역으로 마산하포가 AI시대 우리 산업의 중심에 서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경남대 우령 캠퍼스에 초거대 제조 AI 글로벌 연구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경남 최초의 AI 맞춤형 교육 시범 사업을 마산하포 초중학교에 확대해서 우리 아이 한 사람 한 사람 저마다 진도와 관심에 맞는 최고의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마산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기르며 3대가 함께 살 수 있는 행복도시 해피하포 함께 만들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찾아오도록 마산하포를 남해안 관광 관문도시로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 산업화 본산 마산의 힘을 모아서 올봄 대한민국 동남풍 함께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